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성공단 재개를 바라며 이야기하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연일 난리입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봉제 공장에서 면 마스크를 만들고 필터만 교환할 수 있도록 개발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한에도 실업자가 많다. 남한에 공장을 짓고 제품을 만들어라. 라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봉제 제품은 손이 많이 가는 공업입니다. 사실 여러 제조업들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인건비 때문입니다. 값싼 인건비로 제품의 가격을 낮추어 경쟁력을 높이는 것. 사실 똑같은 제품이라면 값싼 제품을 고르는 것이 소비자들의 심리이지요. 그러면 상품의 가치는 높이고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높이며 인건비를 내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이제 중국에서도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베트남으로, 그렇게 공장들은 값싼 노동력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우리나라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내 고향 마산 수출 자율공단에서는 많은 여공들이 있었습니다. 내 친구들도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산업체나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수출 자율공단에서 일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90년대에는 중국이 그랬습니다. 2000년대에는 베트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베트남도 인건비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장은 어디로 갈까요? 지구상에 인건비가 싸고 안전한 치안을 유지하는 적합한 곳이 어디일까요? 값싼 노동력을 위해서는 IT나 로봇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량 생산에서는 기술력이 그것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물론 언젠가는 대량 생산 체계에서 IT와 로봇이 쓰이겠지만요. 사람들이 손이 필요하고 특히 값싼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워야 한다는 사람들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까? 우리나라 대다수의 20대는 전문대 이상을 졸업합니다. 세계적인 고학력 국가이지요. 그런데 남보다 반도 안 되는 봉급을 받고 훨씬 힘들게 일하는 봉제 공장에서 취직하여 일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말입니다. 부모도 그리고 20대의 젊은이들도 그냥 놀고 알바나 하든지 그런 일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짐 로저스는 통일한국이 세계적인 1등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습니다.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 둘을 합친 시너지가 굉장할 거란 거죠. 그리고 그 실험 모델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베트남에 가는 것보다 교통비, 물류비가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들고 언어도 통하고 무엇보다 통일 비용의 절감과 함께 통일을 향한 실험 모델을 완성해가는 경과가 될 개성공단. 마녀와 같은 최순실의 농단과 허수아비 공주인 박근혜의 잘못이 오늘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대 이상 젊은이들, 그들은 대부분 대학을 나와서 전문인이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술자로 일을 하고 북한은 노동자로 일을 하고 그렇게 서로의 시너지를 높여가면 우리의 젊은이들의 취업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에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 일할 사람을 관리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전문가들은 많습니다.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뺏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전문가로서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제발 상황을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에 퍼준다고 하는데 90년대에는 중국의 공장이 들어서고 중국 사람들에게, 2000년대에는 베트남의 공장이 들어서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퍼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중국과 베트남의 발전이 바로 우리나라 공장들이 많이 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 노동자들은 돈을 벌고 그래서 돈이 순환을 하는 경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서 그들이 배를 불러주었는데 북한은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중국과 베트남은 남의 나라입니다. 남의 나라를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잘 살게 해주었는데, 물론 우리나라 기업도 함께 시너지를 보았습니다. 같은 민족끼리는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무조건 퍼준다는 논리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까? 미국이라면 무조건 옳고 따라야 한다는 우익이 문제입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핵을 없애고 제발 좀 나라로 인정해 달라고 김정은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긴장 상태에 있어야 이익이라는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남북이 서로 긴장해야지 무기도 많이 팔아먹고 러시아와 중국의 진출도 막아주고 일거양득이니까 무조건 한국은 갈라져 있어라. 이게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 나라 이익만을 추구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도 팔고 만일 전쟁이 나면 한국에서 전쟁을 치르고 미국의 본토는 손해가 아니니까 식민지 같은 한국을 10분 이용하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우익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우익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미국인들입니까? 한국인들입니까?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를 들고 집회를 하는 노인분들, 당신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습니까? 제발 모두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말합니다. 일부 우익 세력과 언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서 빨리 개성공단을 재개하십시오. 마스크도 만들고 다른 제품도 만들고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전문기술자로 취업하고 그렇게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빨리 개성공단을 재개하십시오. 그리고 어제의 자한당, 오늘의 미통당과 우익들, 노인분들, 그리고 우익 언론들, 제발 당신들과 조상들의 고향이 어디인지 생각 좀 하십시오. 그리고 모두들 4월 15일에 투표를 잘합시다. 우익이 일당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태보의 역사를 맞게 될 것입니다. 촛불로 서게 된 개혁의 의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위하여, 권력으로 더럽히진 적폐 세력들을 청산하기 위하여 우익들의 국회 진입을 막아야 합니다. 모두들 올바른 마음으로 4월 15일에 투표하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